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좀 쉬셨나요? 네. 이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화합이라는 주제로 화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오요 명상을 배웠고 오요 춤까지 익혔으니 항상 수련 들어가기 전에는 오요 춤으로 개문식을 하면 좋죠. 자, 오요 춤을 해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천하의 주인인 나는 천하의 주인인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먼저 수심에서 마음 천국 이루고 먼저 수심에서 마음 천국 이루고 화합 잘해서 관계 천국 이루고 화합 잘해서 관계 천국 이루고 작선 잘해서 세상 천국 이룹니다. 작선 잘해서 세상 천국 이룹니다. 여러분은 5대 원리를 처음 들으셨을지는 모르나 사시기는 5대 원리에 입각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수준 있는 5대 원리 실천가가 되도록 이 시간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촌철 하나를 딱 먹고 가자면은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예.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가치관대로 반복해 가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과거보다는 미래 훨씬 품질 높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5대 원리를 정체대원 수심화합 작선이지만 수련회는 화합과 수심 양바퀴를 크게 굴리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두 바퀴를 한꺼번에 굴리지 않고 화합을 이틀간 수심을 이틀간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화합을 주로 다룬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화합이란 뭐냐 이거부터 알고 가면 좋겠죠. 자, 화합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화합 무엇이 화합일까요? 입에서 막 말은 맴돌지만 딱 이것이다 하고 짧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네. 예. 여기서 정의한 걸 듣고 싶죠? 네. 화합이란 서로 사이의 우호감의 총화다. 총화 이런 말이 좀 어렵다면 그냥 서로 사이 좋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 맞아, 저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그 말 왜 내가 먼저 말 못했지 이런 후회도 약간 밀려오죠. 네. 늘 어떤 개념을 정의해보고 정의하면서 거기에 핵심을 뽑아내는 힘이 길러지긴 하겠더라고요. 자, 또 다소는 당연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화합은 왜 해야 될까요? 화합 왜 해야 되나? 화합의 필요성. 당연한 질문이라서 오히려 대답이 회피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화합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이럴 때 답이 얼른 안 찾아지면 화합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화합이 없다면 이거보다 불화를 해볼까요? 불화는 화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친화 반대 불화. 자, 불화라면 어쩌겠냐? 그럴 때 자기 안에서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밖으로는 싸움, 심하게는 전쟁,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으로 고통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화합이 안 될 때, 화합이 안 돼서 남북관계 전번에 38선 근처에 철조망에 지뢰를 매설했다가 그것을 터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물론 또 남북 대화가 또 잠시 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화합이 안 된 가운데 늘 긴장 상태로 첨예하게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는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렇다면 있다면 어쩌냐. 안으로는 어쩌겠어요? 행복하고 밖으로는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좋죠. 네. 예. 그러므로 안으로 행복하고 밖으로 평화롭기 위해서 화합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이 확실히 안에 무장이 되어야 화합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행복하고 밖으로 평화롭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화합의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 화합에 의해서 유엔에서는 많은 평화 기준들을 많이 마련했고 있을 겁니다. 동사섭에서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평화, 화합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딱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방법으로는 화상효를 핵심적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화상효. 화상효는 말씀대로 짐작되시다시피 1, 2, 3가 있겠죠. 네. 세 가지 기묘한 요소니까 1, 2, 3가 있단 말이에요. 1번이 뭐이겠어요? 1번은 눈 문제입니다. 눈. 화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인데, 눈을 바르게 한다. 여러분이 눈을 바르게 하면 세상과 평화로운 상태로 또 화합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대화 들어보셨죠? 네. 이성계가 조선 나라를 세울 때 국사로 이성계를 무학대사를 모셨잖아요. 네. 무학대사를 시켜서 이 자리를 잡으라겠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학대사가 산천을 다 다니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그리고 한 나라의 성을 쌓아서 전체 나라를 다스리기 좋은 곳을 찾아서 천도하려고 이쪽에다 잡으라고 해서 와서 보니 여기가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국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또 등청하고 있는 이 무학대사에게 이성계가 짓궂은 마음이 딱 일어나서 장난을 걸려고, 어째 오늘 대사님 얼굴이 제 눈에는 돼지로 보이요? 이러니까 무학대사가 됐어요. 아이고, 대왕마마 그러시군요. 저는 대왕마마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응답을 하거든. 이렇게 농이기는 했지만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무학대사는 오히려 아주 긍정적으로 응수를 해오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왜 나는 당신을 돼지로 보인다고
무시하는 소리를 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를 이렇게 성스러운 부처님에다 비유를 하시오.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을 치려고 하면서 살짝 국사에 핀잔을 주려고 했던 것을 눈치를 챈 무학대사는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이제 이때다. 이성계의 코도 약간 누르긴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국사가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 눈에 돼지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 보이는 법 아닙니까? 이라고 응수를 하니까 이성계가 칼을 끼들. 도리어 그래서 경솔하게 또는 교만하게 굴었던 자신을 살짝 낮추는 그런 태도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핑크 대왕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핑크색을 매우 좋아했던 대왕께서 어떠했습니까? 자기 소장품을 모든 걸 핑크색으로 원하니까 신하들이 전부 핑크색으로 바꿔서 교환해 드리고 이불이야 또 핸드폰이야 신발이야 속옷까지 팬티도 전부 핑크색으로 맞춰 드렸단 말이죠. 궁궐도 전부 핑크색으로 변해가고 그런데 세상 산천초목은 어찌할 것이요. 저것도 전부 핑크색으로 되면 좋겠다 이라고 욕심이 하늘을 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이건 큰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임금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애써 노력하지만 하늘마저 핑크색으로 되면 좋겠다고 이러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고 신하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예요. 더 이상 임금이 원하는 쪽으로 핑크색으로 해줄 선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뭐였죠? 핑크색 안경을 딱 씌워드림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합의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습 문제입니다. 모습. 마이크 하셨어요? 마이크 안 했는데 또 누가 와야 되겠네. 도토로. 자, 모습을 바르게. 모습을 바르게. 당연히 모습을 바르게라고 우리는 들어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모습도 바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줘봐요. 마이크 한 개 좀 계세요? 내가 좀 부담이 덜 되겠지? 이거 할 때 하신 거 주는 거 아무튼. 자, 우리 눈을 잘 관리해서 세상을 다 두두물물이 부처로 또 아름다운 분으로 또 보광님이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보는 눈이 좋아져서 보광님을 천사로 본다. 이렇게까지는 잘 했는데 나는 보광님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화합의 조건을 갖췄는데 보광님이 나를 볼 때 못마땅히 여긴다. 만족스럽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모습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유나님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봐. 근데 유나님이 그렇게 마땅치 않게 본다. 그런데 유나님 눈을 내가 눈 좀 바르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눈을 교정해주고 어떻게 다니겠냐고. 교정 자체가 폭력이지.
그리고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의 몫이죠. 내가 간청을 하지만 다 못 들은 이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 눈을 교정할 일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르게 하면 눈 교정 안 해도 자연히 나를 우호적으로 아름답게 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눈을 바르게, 모습을 바르게 함으로 해서 편리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는, 이 두 가지면, 보는 눈과 보이는 모습을 관리를 해놓으면 화합은 이제 문제 없겠다. 그리고 정리를 해놓고는 굉장히 시원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는 눈과 모습을 관리 잘하라 이라고 설명도 하고 가르치기까지 하신 중에,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곡성 태안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이 스님들이 3년을 기한을 두고 굉장한 3년 결사에 들어간 거예요. 큰 절을 중흥해서 다시 재건하고 막 이래야 하는 상황에 큰 불사를 목적으로 스님들, 많은 청화 스님의 슬하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함께 사시면서 3년 결사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때 용타 스님도 맞상자니까 당연히 동참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그 기간에는 굉장히 깊은 참선, 깊은 삼매의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바늘이 떨어지기만 해도 굉장히 기둥이 넘어진 것처럼 큰 소리를 들릴 만큼 삼매 중에는 작은 소음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식사 시간에도 식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나무로 만든 식기들을 쓰잖아요. 그걸 바루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늘 매 때 이 공양 시간이 되면 바루공양을 하는데 아주 소음을 안 내기 위해서 애들 쓰고 있는데, 이 청화 큰 스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서열별로 이렇게 배석해서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여기가 제일 어른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맞상자 용타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제인 태화 스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서 공양을 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태화 스님이 식기까지는 얌전하니 소리 안 내면서 쓰는데, 식사하는 버릇이, 식사 중에 비염이 있었던지 콧물 훌쩍이는 소리가 늘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훌쩍이는 소리가 용타 스님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거슬려 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스님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사제 9벌 되는 사람이 소음을 일으키니까 못마땅하지. 그래서 어른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야, 저 소리 때문에 내가 이번에 수련 못하고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점점점 불편한 마음이 막 이렇게 목에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한번 세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가 보자. 그러고 세보니까 126번인가를 할 정도로, 센다고 할 정도는 얼마나 걸렸으면 세기까지 했겠냐고. 그래서 126번인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공양 시간이 끝나고 다각실에서 차도 먹고 이러는 시간인데, 마침 그 사제가 같이 동석하고 있어서 그냥 뭡니까? 모든 것이 가득 차고 넘치게 돼 있잖아요. 화가 요만큼, 못마땅하면 요만큼 차니까 넘쳐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용다스님이 남이 불편할 소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워낙 차다 보니까 넘쳐나서 어이 사제 그 밥 먹으면서 이거 콧물 울적인 소리 안 할 수 없어? 이라고 툭 내뱉는 겁니다. 그런 게 사제가 사형이 툭 그거 안 할 수 없어? 그러고 툭 던지는데 이 사제가 이렇게 굽신하면서 아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하셨죠. 아이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 버릇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고쳐주려고 노력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낼름 그것을 인정하면서 자기 반성 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니 사형님은 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보는 모습을 바르게 하라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이까지 거 갖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그렇죠. 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던졌던 용타 스님이 아이고 내가 너무 과했구나. 이제 화난 마음을 뱉어내버렸으니 이것도 좀 요만큼 내려갔지만 또한 여기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오니까 오히려 아이고 나는 저 고hul적인 소리가 거슬려서 이랬지만 저 사람은 생육사적으로 나름대로 큰 고충이었구나. 그리고 본인도 지금까지 못 고친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면서 연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아니 사형이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그랬더라면 이제 또 티격태격 붙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사번 인정하고 나온 데서 오는 그런 교류가 관계의 회복을 주고 또 화도 끊어졌지만 거기서 인정함으로 해서 편해진 교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모습, 말씀인즉 너무 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고hul적인 게 계속 걸린 거예요. 내 눈을 고쳐야 된다. 내 눈을 바르게 해야 된다. 예전에는 눈을 책임진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눈을 책임져라, 모습을 책임져라. 그랬었는데 본인이 정작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학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결사 못 나고 가겠다 할 정도가 됐는데 이러한 표현을 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합에 2호에서 안 되겠다. 3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류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모습, 말씀인즉 옳고 그것만 다 잘하면 완벽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서 미성숙한 상태가 됐던 현주소의 상태를 표현하고 상대방 입장도 설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또 주고 이래서 교류를 통해서 화합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화합 현실적으로 교류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눈과 모습은 이제 눈과 모습 관리 문제는 수심장으로 돌려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교류는 화합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가야 된다라고 이제 분류를 좀 단계별 분리를 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류 어떻게 할 것이냐?
교류해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까 님처럼 하면 좋겠죠. 예. 교류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을 가지고 교류하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무엇 갖고 교류합니까? 우선 교류 소재, 교류 재료는 뭐예요? 선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을 갖고 왔네요. 마음. 그럼 마음이란 뭐냐?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여러 가지로 되겠지만 우선 이분법적인 상태로 구분해서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3분법, 4분법 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우선 100분법 정도까지만 그래서 쭉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마음을 규명하는 그런 교학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이분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마음이란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냐, 무엇이 합해져서 마음이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자, 마음은 우선 생각과 느낌, 이분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과 느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집니까? 네. 예. 그런데 더러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느낌인데 또 생각하다고 붙인다든가. 그것을 구분을 잘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교류 방법에 있어서 생각과 느낌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주로 의견, 또 주장,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느낌은 감정, 정서, 기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훨씬 더 가닥이 쳐지죠. 예. 생각은 머리로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겉마음 또는 머리마음 이렇게 분리해도 될 겁니다. 느낌은 가슴 쪽에서 많이 느끼니까 머리보다는 속에 있죠. 그래서 속마음 그리고 가슴마음, 가슴 쪽 이렇게 분리를 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생각을 나누면 서로의 내 생각과 심올림 생각,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렇게 가령 나눈다고 할 때는 서로의 뜻은 진화를 하고 또 생각을 나눠야 할 자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되고 또 바람직한 방향도 발전 방향도 찾아가야 되는 때가 많죠. 그런데 대체로 생각을 많이 나누다 보면 논쟁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람 화합을 하자고 하는 자리에 오히려 화합이 깨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일 차원에서는 생각을 나눠서 뜻을 도모해야 되고 일도 잘 풀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마음을 교류해야 하는 상황에 생각을 주 포인트로 두는 일을 과거에 했다면 이 시간에는 느낌 위주로 좀 유념하면서 비중을 더 두고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요. 자, 느낌을 주로 나누다 보면 생각은 차이가 있지만 느낌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공감과 이해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화합이 되어지기 쉽죠. 그래서
화합이 되기 쉬운 쪽은 느낌 쪽을 나눌 때 유념하면서 느낌 쪽을 유념하면서 교류할 때 훨씬 화합은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데 느낌을 과거에는 일상에서 느낌까지 표현해가지고 오히려 불편해지기도 하고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켰어. 그러나 내가 못마땅해. 상사는 그 일 나 못마땅해요. 짜증나요.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이 늘 소외되고 무시되고 억압되다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사장돼 있죠. 이제 대부분 우리들 대화 속에서 느낌 정서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저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감지하기 어려워요. 애매모호하게 늘 의견 위주로만 표현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의 느낌 상태를 충분히 알 때 교류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불확실한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을 유념하면서 내가 표현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교류 방법에 있어서는 교류 공식 또는 나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 좋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에 따른 원리와 개념을 딱 잡은 게 좋은데 교류 공식을 딱 잡으신 게 좋죠. 교류 공식은 관심의 지평이에 감지 표현 공감 반응 그래서 관심의 지평이에 감지 표현은 주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감 반응은 받기다 마음을 받는다 해서 주기가 원이면 받기는 투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관심의 지평이에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마음 교류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이 시간에는 화합 1인데 화합 1에서는 관심의 지평이에 감지 표현하는 것을 주로 설명을 하고 실습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주로 주기 연습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주는 방법. 마음을 주는 방법. 마음 주는 방법은 관심의 지평이에 감지 표현이다. 이 표현, 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표현에는 좋은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을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좋은 형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형식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동사서 표현으로는 촛대불꽃처럼 한다. 촛대불꽃 형식의 마음 주기 표현을 하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촛대불꽃 형식이란 예로서
상장을 받았다. 상장을 받았더니 적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기쁘다 그럴까요? 그냥 기분 표현은 생략하고 네. 기쁘다. 말을 이어지게 하려면 받으니 이래 보면 더 좋겠죠. 상장을 받으니 기쁘다. 이 촛대를 이렇게 눕혀놓고 표현을 했지요. 이런 촛대는 이 촛불은 왜 켜야 좋을까요? 왜 될까요? 촛불은 왜 켜야 될까요? 이런 촛대가 있어요. 여기 불꽃을 왜 켜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언제? 어두우니까요. 불을 안 켜면 어두우니까요. 맞네요. 관계 속에서 저 사람 기분 내 기분이 교류되지 않는 어두운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해도 해도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꽃을 켜야 하는 이유, 느낌 표현을 해야 하는 이유, 기분, 감정, 정서 단어를 써야 한 이유는 관계가 어둡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또 보면 좋겠더라니까요. 자, 또 엄마한테 꾸중 듣고 꾸중 들으니 꾸중 들으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자, 슬프다. 자, 이런 슬픔을 불꽃을 이렇게 딱 켜줘야 좋은 거예요. 자,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니까 촛대를 편의상 이렇게 눕힌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상황과 상황에 따른 생각, 그것들 위에 어떤 생각으로 흡수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 여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촛대 불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되겠고, 촛대 불꽃 쓰는 문장 요령은 명료하게 일단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적절해야 되겠죠.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촛대 불꽃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면 상대가 아주 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들 보면 뭔 주저리 말이 많아. 그런데 불꽃이 촛대가 지루해. 저 사람 기분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불꽃이 안 나오더니 급기야 나왔는데 이라고 째깍 나와버려. 그럼 모양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명료하도 안 하고 간단하도 안 하고 적절하지도 않아 버려. 이러면 짜증이죠. 그래서 명료하게 할 것, 간단하게 할 것, 적절하게 할 것. 너덜너덜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들을 하자 그런 얘기죠. 촛대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불꽃을 또 이렇게 과장되게 칭찬 하나 들었는데 하늘이 깨진 듯이 기뻤어요. 가령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고. 그래서 적절성에서 여하가 상대의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덜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때로는 꾸중 듣고 기뻤다 이런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또 있어. 이래갖고 빨간색이 나와야 할 자리에 녹색에 불이 켜져.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성 여부를 꼭 유념하면서 촉대불꽃 문장으로 주는 표현을 명료하게 잘 해보자 그겁니다. 네. 이것이 잘 느낌의 중요성이 거듭 자각이 돼야 되는데 자각이 안 되면은 이 문장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느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 이런 순삼각형 형태의 심리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생각이라고 하고 아래는 느낌이어 가지고 느낌 표현이 아주 풍성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리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나 이런 게 그리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고 또 현실을 살다 보면 또 상사가 아이디어 내락하고 그 감정 많은 표출하는 것은 그 자제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현실 속에서 역삼각형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종의 이름하여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순수성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순삼각형형 인간으로 표현하고 사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 1차원에서는 생각을 주로 나눌 수밖에 없다면 집에 와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사제 간에 인간적인 대화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 느낌이 풍부한 느낌 교류가 풍부한 그런 대화를 해 가야 되겠다. 집에 와서까지 회사적인 태도로 임해가지고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결혼의 위기를 맞게 되고 아니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삼각형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가야 되겠다. 전에 일선님이란 분이 글쎄 그랬다니까요. 밖에 회사 일로만 똘똘 뭉쳐진 남편과 사셨다가 가슴에 멍이 든 거예요. 그분이 재작년에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광주 전남여고 출신입니다. 그 광주 전남여고 출신이면 그분 연세가 91세인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신여성 소리를 듣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까지 남자들도 진학하기 어려운데 여성이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할 때는 굉장히 특별히 복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죠. 무엇이 훌륭하냐? 이력이 훌륭해. 또 실력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청와대라고 부르는 옛날에 경무대라고 부르는 시절에 경무대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무대는 1급 보안이 이렇게 항상 그 정신무장으로 시켜놓고 그걸 주의를 많이 주니까 말수는 적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집에서까지 사랑을 안 하고 또 애정 표현도 하고 해야 할 가정에서까지 근무 태도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 잘 만났다고 시집 잘 갔다고 너도 똑똑하니까 그런 남편 얻을 줄 알았지만은 진짜 네가 최고 시집 잘 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친구들이야 친척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지만 그 말수 적은 또 기밀과 보안 문제에 훈련된 그런 남편은 집에 와서 그대로 입을 무겁게 과묵형으로 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훌륭하고 자랑스럽긴 하지만 결혼 생활에 재미가 그렇게 없어.
근데 끝내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밝혀지기를 동사섭에 와서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랬다 라고 발견이 된 게, 그분은 오면은 밥조, 자자, 경상도 남자들처럼 3마디 이내로 집에서 말수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신문 보고 TV 보고, 신문 보고 TV, 책 보고, 그렇게 해온 세월이 하도 평생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내로서는 삶에 낙이 없어요. 결국 카나다까지 이민을 가는 상태로 이제 살림은 넉넉하고 문화는 그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박간 양반이 임종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이 다 쓰러져가는 몸짓으로 아내를 불러. 그러니까 기운도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본의 아니었던 아기자기한 손짓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뭔 일일까 하고 반기면서 가서 들어보니 더 가까이 귀를 자기 입 가까이 좀 대라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대려대니까 여보 나 당신 사랑했어 이러고 겨우 다 죽어간 소리로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들어보던 아내가 어디서 그런 복받치는 서름이 나왔는지 오히려 좋아할 만한 그 표현인데 오히려 어째 당혹스럽고 또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손을 뿌리치고 변소 가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고, 한참 울다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썩을 놈의 영감탱이, 그런 마음 있으면 평소에 좀 쪼개서 해주지. 그러고는 어떤 연유로 동사섭에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 표현이 그리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고는 자기 자식들을 아들, 딸 전부 한국으로 불러서 동사섭을 받고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남편, 그 아드님 중에 한 분이 박유진 씨라고 에미서리 공동체에 종자를 받아서 그 한국 제주도에 브랜치를 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 정도로 이제 그분들도 영성적인 관심이 많고 그랬던 분들이라 한국으로 와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왔겠지. 나는 나처럼 가슴에 멍든 삶을 너희들한테는 살게 할 수 없다. 우리 며느리들이 그런 피해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먼저 와서 들어야 된다. 이런 훌륭한 강의를 내가 과거에 나와 남편이 들었더라면, 이러면서 막 그 본인의 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음이 막 드러나서 그런 오셔갖고 하는 당신의 일대사가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중시한 강의를 하는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크게 꽂혔나 보더라고요. 자, 이제 그와 같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서 굉장한 활로겠구나 그러면서 존철로 표현이 활로다. 또 존철 두로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다. 이런 존철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빠와 꽃한송이라고 하는 또 좋은 예가 있어요.
아빠의 서재에 꽃 한 송이가 나아졌어요. 아빠 서재에 봄이 돼서 일하시는데 피곤하실 테니까 꽃향기를 보시면서 피로도 섞이면서 일하시라고 꽃을 하나 갖다 놨어.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고 일 어떻게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쪽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놔놔도 보지도 못한답니다. 그럼 안 보면 어쩌겠어요? 못 봤으니 느낄 수가 없겠지. 느낌이 없으니 무슨 표현이 있겠어? 표현 못하죠. 또 어찌하다가 보기는 했어. 사람 눈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기는 했단 말이지. 그런데 프로젝트 바빠. 거기에 몰두돼 있어. 집중돼 있어. 그러다 보니 느낌이 없어. 자기가 느낌이 없어. 왜?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당연히 없지. 그런데 조금 더 낯선 유형은 또 꽃을 봐. 보고 어이구 예쁘네? 이건 뭔 꽃이지? 이름이 뭐지? 어디서 이런 것은, 이 붉은색은 어디, 저 녹색 저 어디 속에 숨어있다 이러고 나오지? 느낌까지 좋았어. 그런데 늘 표현을 안 하고 살아온 그 경무대 근무한 남편 같은 사람들은 어색하게 표현 안 해. 이것도 숙달이 돼야지. 표현도 평생 엄마 사랑의 소리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해당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요즘 아내들이 남편한테, 요즘은 또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 이제. 그 사람들도 없어서 사랑의 소리 한 번을 남편들이 안 해줘. 그걸 물어서 물어? 아니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내가 한 거 보면 알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사랑한다는 거를.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거를 이 말까지는 하는데 사랑해? 이 말은 못해.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때 이미 사랑을 썼는데도 사랑해 하고 딱 그놈만 각지게 해서 오려서는 못 내는다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우수 유형은 착 봐. 응? 어떤 것이 있잖아. 아, 이 꽃 이쁜데. 역시 꽃은 어떤 꽃, 호박꽃도 예뻐. 이러면서 이제 느끼기까지 잘해. 그래 놓고는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니 내 책상에 꽃 화병이 낮았던데 우리 공주님이 그랬어. 우리 마하나님이 그랬어. 나 참 그 꽃 화병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 잘했네. 이야, 이러면서 표현까지 잘하는 우수 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볼 것, 잘 느낄 것, 느낌 중요하죠 오늘. 그리고 표현이 활론이 표현을 하라. 표현 안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4번 유형이 또 마이너스. 재밌는 또 4번 유형이 그 전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강의를 쫙 하고는 들어갔는데 이거 하면 또 실습하러 가잖아요. 그분은 별칭이 하얀 돌림인가 그래요. 공학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갔는데 실습장에서 막 투덜투덜하고 뭐 그런 강의가 있냐고 막 인상을 쓰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학림반이었는데 학님이, 아니 하얀 돌림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기분이 언짢으시냐고 이제 이라고 물어. 그러니까 아까 그 강의 말이에요. 그 무슨 귀한 서류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막 싸대는데 화면이 자칫해 넘어져가지고 서류만 망치고 그런 거
무슨 꽃 한 송이가 그렇게 거기에 표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사람을 기기치기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해가지고 엄청 재밌는 유행이 됐어요. 그분은 보고 느끼고 악성평까지 잘해요. 이런 악성 유형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화삼효라고 하는 세트 뭉치를 딱 잡고 이거 가지고 우리 관계에 화합되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눈과 모습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니까 교류부터 우리는 좀 잘 해가자.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을 교류한다. 마음을 어떻게 하냐? 나눔 공식을 유념한다. 거기에서 표현을 할 때는 촛대불꽃으로 간담 명료 적절하게 한다. 이런 것이 결국 존재가 존재로 잘 사는 것이고 우리들의 활로의 활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촌철 하나를 여기다 좀 추가로 또 특수한 유형을 위해서 촌철 하나를 추가로 한다면 비표현이 최고의 표현일 때가 있다. 그래서 침묵도 표현의 일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묘를 살려서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서 잘 적절한 표현이 되는 수가 있으니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또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 가야 되겠는데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촛대불꽃 문장을 유념하면서 지금 현재 느낌들, 생각들 이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촛대불꽃 문장으로 써라 그 말이에요. 촛대불꽃 문장으로 문장을 쓰는데 방법은 바로 현황을 가장 먼저 찾을 것. 뜨끈뜨끈한 감자에 현황에서 찾을 것. 현황에서 없으면 어디로 간다? 바로 근황으로 가서 찾으시고 근황으로도 안 되고 한 5년 전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황, 근황, 원황으로 더듬어 소급해 가면서 느낌들 표현될 수 있는 현재의 생각과 느낌이 잘 조화된 표현을 해보는 방법을 이 시간에 배우고 실습해보고 또 불꽃이 잘 켜지는지 불꽃 켜져야 할 상황에 생략되고 있는지 과거 언어 습관이 이제 좀 개선돼서 표현할 수는 있대 안 하는 선택이 돼야지 표현을 못하는 장애자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불꽃을 못 키는 그러다 보니까 정서 단어를 요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습 시간에는 여기가 꽃밭이 돼도 좋고 쓰레기통이 돼도 좋다. 어떤 느낌이라도 부정적인 정서라도 여기서는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내놓는 것을 우선하시고 여기는 약속된 자리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 과거 습관을 고수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아하의 자각이 있다면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선택인데 일단 할 수 있는 힘은 길리자. 무엇을? 불꽃 켜는 것이 내 언어 습관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생략되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스스로 바라보시면서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촛대불꽃 문장을 지금부터 3개 정도 써요. 150개 정도는 써야 이제 하산적이 나가니까 지금 우선 최소한 3개를 쓰시고 그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